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의 이철승입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강의 촬영할 때는 15주차 아마 수업 준비, 그것 때문에 강의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도 만나서 우리가 수업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웠죠. 더 좀 심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실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지금 대신하고 우리 시험도 이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한 학기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학기 마무리할 때 체크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우리가 시험에 임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성적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항상 하듯이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음 명상 먼저 잠깐 보시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손을 양 허벅지 위에 놓고 척추를 곧게 세웁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두세 번 숨을 깊이 쉬고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요? 코끝, 가슴, 배, 혹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면 숨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오면 숨이 나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일이 떠오를 수 있고 나중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숨 쉬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떤가요? 아마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명료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잠시 동안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인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수업에 오롯이 집중하길 바랍니다. 눈을 자, 이렇게 마음 명상으로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여러분 수업하는 이클래스 화면에 들어가서 몇 가지 체크를 좀 할게요. 이클래스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수업하는 곳이죠? 이쪽으로 오면. 자, 로그인을 했고요. 지금 쪽지가 몇 개 있네요. 쪽지는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에 들어오면, 자, 우리 과목이 이제 논리와 IoT 코딩이죠. 논리와 IoT 코딩인데, 제가 이제 분반이 지금 현재 여러 분반이 있어요. 일단은 14분반, 지금 14분반도 있고, 여기 보시면 14분반, 18분반, 19분반, 20분반, 23분반 이렇게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 분반이. 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4분반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어차피 동일하니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는요. 지금 15주차에 시험 아마 일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험 일정이 올라가 있고 지금 여기에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공지사항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이 우리 강의 시작 전에 저기 했었죠. 사전 설문지라는 걸 했었어요. 그쵸?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후 설문지라는 걸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후 설문지라는 거는 학습활동 관리에 보시면, 과제 관리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사후 설문지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4분반 같은 경우는 2명 작성했네요. 그래서 사후 설문지를 다운로드 하시고 작성을 해 주셔서 여기다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자, 우리 강의 계획서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강의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좀 다른 화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인트라넷에 있는 강의 계획서예요. 지금 화면을 좀 키워놨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과목이 이제 지금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핵심 역량 근거에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문 역량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이 과목은. 그래서 전문 역량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전문 지식과 사물 인터넷 환경,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를 직접 실습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두이노 보드는 직접 만들지는 않고 시뮬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창의력은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그 강의 뒤쪽에 보시면 여기 실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부터 논리적이고 이해하고 응용력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 맞게 일단은 실험을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험 보고서에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수업 목표에서 보면은 지식, 여러분이 습득하는 지식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사물 인터넷 원리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원리는 이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가 이런 지식이 조금은 함량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함량할 수 있고 컴퓨팅 자원을 지금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기술은 컴퓨팅 자원과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했지만 그것도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태도는 그룹 활동에서 요구되는 협력 역량 함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그룹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실험 보고서라는 걸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 실험 보고서 작성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레포트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중간고사 시험 봤잖아요. 그쵸? 중간고사가 30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30점이에요. 지필로 보는데요. 지필로 보는데 실기 같은 지필이에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점수가 20점이고, 그 다음 실험 보고서가 20%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클래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제 관리에 보시면요. 과제 관리에 보시면 첫 번째로 사후 설문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실험 보고서는 14주까지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주까지 실험인데 실험을 안 한 거는 하지 마시고요. 실험 보고서 꼭 정리하시는데 이 실험 보고서 잘 해 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음 학기에 보면은 이제 과학의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하거든요. 논리와 IoT 코딩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뭐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실험 보고서 작성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잘 정리해서 제출해서 실험 보고서를 잘 쓴 친구들에게 이렇게 포인트도 드리고 상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학기 때 꼭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문자가 가면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기말고사를 보고 이 강의를 들을지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는요
8주차부터 우리 14주차까지 실험을 했어요.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다양한 실험인데 그 실험 중에서 하나의 샘플을 제가 채택을 할 겁니다. 하나의 샘플을 채택을 해서 어, 책을 보고 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하는데 뭐뭐 하냐면 회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싱크캐드의 회로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볼펜 같은 걸로. 근데 볼펜 같은 걸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에서 이렇게 라인 같은 것들을 그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코드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코드. 그 다음에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게 아마 회로 구성 점수가 10점 정도, 그 다음에 코드 완성한 게 10점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 설명하는 게 한 1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을 했던 강의 목록에 가시면 지금 현재 이제 8주차는 시험이었고, 그러니까 9주차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주차부터 어떤 실험이 있었나 그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의 응용이 들어갑니다. 약간의 응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초음파 센서 있잖아요. 초음파 센서만 가지고 거리 측정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토 제어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예제를 통해서 어떤 미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물체가 어느 정도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뭐 어떤 동작을 해라, 이렇게 미션을 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일단은 회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로를. 그러면 뭐 예를 들자면 자, 여기 지금 팅커캐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뭡니까? 여기 이제 요 센서로, 모션 감지 센서거든요. 모션 감지 센서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회로를 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모션 감지 센서에서 뭔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모션 감지 센서에서 어느 정도 가까이에 했을 때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왔을 때 보면 LED가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션 감지 센서의 요 발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2번에도 들어갔고, 여기는 전원이고 접지하고 연결이 돼 있고, LED에 225분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내면, 이런 걸로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서 센서 같은 것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제가 회로도 선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일단은 여기 선을 어디로 가라 제가 지시를 해주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체가 이렇게 다가섰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코드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박스로 필요한 내용들을 박스로 해가지고 그 박스 안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요 int bar이라고 하는 변수 있잖아요. 이 bar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이 신호가 오고 안 오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하고 3번, 2번 핀은 지금 이렇게 인풋 모드고, 그 다음에 3번 핀은 아웃풋 모드고,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상에서 여기서 이제 그 측정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디지털 센서예요. 그쵸? 우리가 센서에 보면은 디지털 센서가 있고 아날로그 센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센서에서 값을 읽을 때는 디지털 리드였고, 아날로그 센서에서 값을 읽을 때는 아날로그 리드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결된 게 2번이잖아요. 그래서 2번에서 읽은 거를 변수에 넣고, 화면에다 지금 뿌려줬네요. 그리고 if 발이 하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뭔가 1이라는 값이 접근하는 값이 캐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라는 값이 캐치가 됐다면 3번 LED를 키는데 몇 초 동안 키냐? 5초 동안 켜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그렇지 않다면 불을 꺼라
3번 LED를 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회로하고 코드하고를 매칭을 해서 설명까지 우리가 항상 실험 보고서 쓰는 것처럼 설명까지 좀 할 수 있으면 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예제 보시면 우리가 했던 예제는 여러분 싱크캐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요런 예제도 마찬가지. 요런 예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요 LED를 요 가변 저항기를 돌려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런 실험도 했고요. 또 어떤 실험도 있나요? 요 실험도 했었잖아요. 요 실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요 최근에 있는 요런 요 모터 제한 요런 것도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실험 보고서 이것도 했었죠? 많이 했었네요. 우리가 이제 실험 보고서에서 8주차 이후에 즉 9주차부터 아마 14주차까지의 실험들이 보시면 강의를 보시면 약간의 응용이 들어갔어요. 응용이. 근데 그 응용 정도를 이해하고 시험을 치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오픈 테스트니까 책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이제 구성을 지금 출제를 할까 합니다. 아셨죠? 출제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험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은 이미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네요. 시험 시간은 이미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14분반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시간은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아셨죠? 그래서 과제 관리에 보시면 기말고사 여기 보시면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과제방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문자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클래스 과제방 확인, 시험 확인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직 그 중간고사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험 안 본 친구들도 있네요. 지금도 아직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거 제출을 해달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한 친구들, 기간이 지난 친구들, 물론 마이너스 점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알파를 드릴 테니까 꼭 늦더라도 이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과제 관리 부분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 지금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우리 14분반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18분반은 좀 있네요. 18분 질의응답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체크하니까요. 질의응답 해주시고요. 19분반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이걸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출석 체크 꼭 하셔야겠죠. 자기가 이제 출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물론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에서 이 출결로 할 겁니다. 이 출결로 할 건데 자기 출석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점수를 제가 어느 정도 맞았는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 기말고사 앞으로 볼 시험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실험 보고서죠. 실험 보고서가 20점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실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파일을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이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분반 한번 볼까요? 23분반도 질의응답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쵸? 질의응답 23분반도 질의응답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19분반, 20분반 했었죠? 20분반도
질의응답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의응답 하면 제가 답변을 달기 전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알파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습활동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꼭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공지사항에 기말고사 시간을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과제방의 기말고사 시간이란 말은 과제관리에 보시면 각 분반별 여기 시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기말고사 시험은 그 한글 시험지를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했던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동일한 방식인데 회로 구성하고 코드하고 분석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습활동 관리에서 보면 여기 이제 실험 보고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실험 보고서를 정리해서 압축 파일 형태로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 개의 한글 파일, 그러니까 한 한글 파일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한 개의 한글 파일로. 근데 이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압축 형태로 올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날짜가, 이 제출 날짜가 있어요. 12월 13일까지. 12월 13일이란 말은, 지금, 그러니까 다다음 주,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다음 주니까, 그 다음 주 13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압축을 혹시 다 하실 건데 압축을 잘 모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고 있는 파일들이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있다. 작성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한글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글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실험 보고서라고 할게요. 뭐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 뭐 네 번째 실험 이렇게 실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파일이 안 올라가요. 리플레이스에서. 그래서 압축을 할 때는 만약에 여기 실험 보고서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뭐 이렇게 블록을 잡는 거죠. 이렇게 한글 파일을 블록을 이렇게 잡으세요. 블록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첫 번째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윈집도 있을 것 같고요. R집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여기 집으로 압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집으로 압축하기. 그러면 여기 집으로 압축하기라고 딱 하게 되면 얘가 압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압축 파일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아이콘은 다를 수 있는데 집이라는 이 아이콘이 생겨요. 그럼 그 파일을 여기다 제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셨죠? 여기다가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하나로 만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일을 하나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질의응답 게시판에 당분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강의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강의 마지막 명상일 것 같습니다. 이 끝 명상 한번 보시고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에 수업 듣느니라고 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각자의 방식으로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닿았던 내용을 기억하고
새겨보겠습니다. 이제 주의를 이 공간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몸의 윤곽을 그려보세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강의한 교수님,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공부한 친구들, 온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한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손을